내 집 마련이 이제 완성된 상태에서 넥스트 스텝을 많이들 고민하시잖아요. 내가 뭐 한 6억 넣어놓고 내가 임대료로 뭐 4, 500 받겠다 이러신 분들은 이런 데 투자해 보시면 꽤 좋은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삼부자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훈입니다. 오늘은 닥터훈님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상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주택 규제가 많아진 이후부터 많은 분들이 상가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상가를 좀 알아보시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오피스 상가 또는 나중에 좀 더 알아보시면 꼬마 빌딩,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를 많이 비교하시게 돼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꼬마 빌딩 하면 저도 성공하면 나중에 목표로 꼬마 빌딩 사는 게 목표인데 진짜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융특별시민 시작합니다. 아까 꼬마 빌딩 투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꼬마 빌딩이라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가 꼬마 빌딩인가요? 정확한 어떤 기준이 있다라기보다 통상 우리 1000제곱미터 이하 또 뭐 5층 내외의 건물, 그리고 금액으로 따지면 한 10억에서 50억 정도 되는 건물들을 꼬마 빌딩으로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폭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꼬마 빌딩의 내용들이 좀 광범위하게 넓어진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럼 우리 이제 길 가다가 볼 수 있는 한 5층 미만의 빌딩들을 일반적으로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냥 대로변에 있는 조금 오래돼 있지만 상가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들을 꼬마 빌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많이들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꼬마 빌딩 투자하고 싶은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 투자에는? 상가 중에서도 꼬마 빌딩의 장점이라고 하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래된 건물이 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꼬마 빌딩의 가장 큰 가치는 보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인근 지역이 재개발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 자체로 리모델링을 해서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는 거죠. 특히나 뭐 최근에 기사들 보면 연예인이 어디 빌딩을 매수해서 리모델링해서 거액의 시세 차익을 보고 되팔았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꼬마 빌딩의 투자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런 좋은 점도 있는데 단점은 없을까요?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노후화된 건물이다 보니까요. 건물에 대한 보수 또 이런 관련된 부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뒤에 나올 일반 오피스 프라자 상가에 비해서 임대료가 낮은 것도 사실이죠. 임차인의 입장에서 가게를 하러 들어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오래된 건물이면 임대료를 많이 내기 싫잖아요. 그래서 일반 상가에 비해서 임대료는 좀 낮지만 나중에 재개발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높일 가능성이 있는 게 장점과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임대 수익이 낮은 게 좀 단점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현금 흐름은 아무래도 좀 어렵습니다. 그렇네요. 네. 아, 그래도 제 생각엔 앞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부동산은 앞으로 오를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꼬마 빌딩 투자에 신경 써볼 만 하겠네요. 꼬마 빌딩 비슷하게 투자에 관심 많은 것이 또 상가 투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알려주시죠. 일반 상가라고 하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뭐 프라자 상가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상가로 이루어진 대규모 건물의 한 구역 또는 한 채를 분양받거나 한 칸을 말하는 겁니다. 한 호실을 분양받거나 매매를 통해서 내가 매수한 뒤에 임대를 놓는 그런 형태가 일반 상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지대 상승이 목표잖아요. 그럼 프라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포인트가 있나요? 꼬마 빌딩의 장점이 적당한 임대료와 그리고 집가 상승, 이렇게 개발 가능성이라고 하면 프라자 상가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임대료로 환산한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월세 받는다, 임대료 받는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네. 그게 뭐 프라자 상가의 가장 일반적인 장점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투자 대비 금액 그리고 각종 비용을 제외해서 결국에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프라자 상가는 지대 상승을 기대하기 좀 어려운가요? 프라자 상가는 아주 입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미 거의 다 계획돼 있는 구역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지대 상승은 기대하기 사실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할 때 들어갈 때 이미 수익률이 거의 확정적이거든요. 그리고 삼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5년 이후에 한번 조정할 수는 있지만 크게 올리기도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대 상승보다는 현금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월세가 중요한 포인트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런 상가 같은 경우에 공실이 문제가 되잖아요. 중간에 하다가 그렇죠. 임대가 안 돼 버리면 중간에 뭐 우리가 이제 샀는데 한 4, 5년 잘 운영되다가 공실이 나 버리면은 손해가 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회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분석이라고 하면 뭐 상권 분석, 뭐 어디 상권 좋은 거, 뭐 우리 대표적으로 홍대다, 뭐 강남이다, 네. 뭐 속리단길이다 이런 상권 분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지역의 거주 분포를 잘 분석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신도시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 좀 젊은 연령층들이 많이 살고 자녀 세대가 많다. 그러면 그 관련한 업종들이 잘 되겠죠. 그래서 보통 무난하게 대규모 단지에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에 병원이 임대가 들어온다 이런 거 좋아들 하시거든요. 특별하게 지역별로 잘 분석해 보신다고 하면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오피스텔이 배후에 많다. 그러면 뭐 코인 빨래방이라든지 이런 프랜차이즈 업종 이런 것들이 잘 될 거고요. 뭐가 좋다라고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변 배우 세대의 주거 분포들을 잘 보시고 거기다가 정류장이나 역에서 가는 동선 파악들을 잘 해보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성공적인 상가 투자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직접적으로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지역에 나와 있는 꼬마 빌딩과 프라자 상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을 가지고 제가 비교를 좀 좋네요. 해봤거든요. 예, 좋습니다. 네, 예. 먼저 꼬마 빌딩 얘기를 해볼게요. 이 남양주의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고 조금 오래돼 보이죠. 준공연도는 1991년 그러니까 약 한 30년 가까이 30년 됐죠. 넘었네요. 예. 3층 건물이고 대지 면적은 180평 정도고요. 180평. 지금 이게 매매가가 약 한 22억 정도로 나와 있어요. 월 임대료 한 470만 원 정도로 보니까 수익률로 따지면 채 3%가 안 되거든요. 그러네요. 2.19%.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료는 좀 낮은 편입니다. 근데 이 건물의 특징이 옆으로 대지 면적이 꽤 있어서 지금 남양주도 지금 인구 유입이 많잖아요. 맞아요. 이게 나중에 만약에 재건축이나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굉장히 가치가 높은 건물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료와 수익 상승을 같이 맛볼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비교하는 건 남양주에 지금 실제로 분양하고 있는 분양 상가거든요. 여기도 새로 생긴 진점역의 초역세권 상가고 지금 이미 병원이 임대되기로 계약서를 쓴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병원이 임대. 네, 병원 임대. 다들 병원 임대 좋아하시죠? 이런 게 이제 임대를 저희가 안 놓고 내서 사는 그렇죠. 건가요? 여기 이제 시행사가 있거든요. 시행사에서 임대인들을 직접 구해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럼 해놓은 거를 우리는 이제 사는 건가요? 우리는 그거를 일종의 분양 또는 매매 형식으로 저희가 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그걸 또 임대를 내야 되는 줄 알고 있었네요. 그동안에. 내가 임대를 맞출 수도 있고요. 제가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 시행사가 특히나 병원 같은 경우에 뭐 굳이 다른 걸 할 필요가 아우 없겠네요. 그럼요. 여기는 보면은 한 호실이 6억 7천 정도 되고요. 대출도 한 70%까지 나오고요.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거의 10%가 넘는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현금 흐름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내가 뭐 한 6억 넣어놓고 내가 임대료로 뭐 4, 500 받겠다 이러신 분들은 이런 데 투자해 보시면 꽤 좋은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꼬마 빌딩에 제가 그러니까 직접 들어가서 사는 거는 문제가 안 되나요? 주의하셔야 될 게 꼬마 빌딩은 주택이 만약에 한 채라도 들어가면 주택으로 간주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 근생 모든 게 상가가 돼야 돼서 집 팔고 들어가야 되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 들어간다 그럼 기존 주택은 매도하는 조건으로 들어가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아시죠? 그런 걸 활용하셔서 그거 활용해서 잠시 가지고 있다가 팔고 그렇죠. 저기 들어가 살고 오히려 이렇게 되네요. 뭐 삼부점쌤 잠실 사시잖아요. 네. 잠실 예. 네. 그거 팔고 비슷한 거 하나 사서 이걸 팔고 들어가셔도 임대료도 받고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겠네요, 진짜. 예, 좋습니다. 내 집 마련이 이제 완성된 상태에서 넥스트 스텝을 많이들 고민하시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집 마련 되고 나니까 어떤 부동산 투자해야 될지 많이 고민이 됐었어요. 그런 거에 이제 프라자 상가나 꼬마 빌딩 상당히 좋은 투자처가 될 것 같네요.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또 시드도 좀 더 모아가지고 한번 도전해보는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가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면 생각보다 꽤 많은 또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권에 이제 팽창하면서 꽤 많은 좋은 기회들이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관련한 자료도 보내드리고 설명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